기본 문법을 한번 익혀볼게요. 기본 문법 익히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45페이지부터 이제 기본 문법을 시작하는 건데요. 문법은 이 책은 그 파이썬 기본 문법 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뒤에서 이해할 정도의 수준의 그 문법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 깊이 있는 문법까지는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프로젝트 작품들을 하기 위해서 작품들을 할 때 그 해석함에 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문법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부터 프린트라고 하는 출력 기능이고요. 프린트라고 하는 이제 출력 기능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테스트 파일은 지우도록 할게요. 저희는 폴더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테스트 파일을 했던 파일은 지우고요. 자,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0번 파이썬의 기초 문법. 네, 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폴더를 만들면은 윈도우의 탐색기 같은 데 보셔도 여기에 그냥 똑같이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도 되고요. 탐색기에서 만드셔도 돼요. 사실은 탐색기에서 만드셔도 적용이 돼요.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 파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할게요. 파일 하나. 그래서 파일 하나 만들고 1하고 언더바 프린트하고 확장자가 ipynb입니다. ipynb. 그래서 저는 ipynb라고 그냥 외우거든요. ipynb. 확장자가 .ipynb예요. 이 책에서 사실 외울 게 몇 개 없는데 외울 거 중에 하나가 아까 그 .py 파일이랑 요 ipynb 요거 두 개는 그래도 외워주시는 게 저희가 그 40개의 작품들 거의 대부분 요 파일로 되어 있어요. 요 .py 파일로. 근데 이제 이 ipynb는 어떤 방식이냐면 요 파일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의 방식이에요. 주피터 노트북. 지금 예제하면서도 지금 배워볼 텐데요. 그러니까 코드를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500줄의 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코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은 한 줄 한 줄 실행이 됩니다. 한 줄 한 줄 이제 명령어 해석기를 통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한테 전달이 돼서 전해져서 이제 동작을 하는데요. 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한 줄 한 줄이 아니라 그 코드를 조각조각별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조각조각별로. 그래서 코드를 멈춰 놓는 게 한 번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별로 멈추지 않고 코드를 추가하고 다시 더 넣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처음 왜 시작했냐면은 프로그램 기초 문법을 배우기가 좀 쉬워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꼭 써야 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롤링 같은 경우 크롤링이라고 하는 챕터들도 있거든요. 크롤링이나 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챕터들이 있는데 어딘가 크롤링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어딘가에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과정인데 내가 프로그램 코드를 잘못 짜면은 이 .py 파일 같은 경우는 매번 접속을 해야 돼요. 매번 접속을 했다가 코드 한번 잘못 짰네. 하나 뭔가 에러가 났네. 그럼 다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딘가 접속한 데서 너 왜 다시 접속해? 뭐 프로그램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해가 아니죠. 그게 진짜죠. 근데 우리는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숨기고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한번 접속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코드를 바꿔서 계속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주피터 노트북의 방식의 코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서 이 주피터 노트북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ipynb라고 하는 앞에는 이름이고요. 지금은 프린터 테스트 하려고요.
자, 그래서 무언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요 가로를 해주고요. 가로를 해주고 쌍따옴표나 또는 따옴표 안에 이렇게 글자를 표시를 하면 됩니다. 우선은 쌍따옴표 안에 뭐 헬로우라고 하는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를 이제 저는 출력을 할게요. 아, 요거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이제 그 명령 해석기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방법은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자, 요거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그 인터프리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인터프리터를. 그리고 또 하나 요 아이파이 MB를 쓰면은 주피터 노트북의 파일 코딩 방식인데 그 아나콘다를 설치를 할 때 주피터 노트북이 자동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파이썬으로 설치하셨으면은 주피터 노트북은 추가적으로 또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VS 코드에서는 우리 파이썬 설치를 했죠. 그러면 아이파이 MB 파일로 만들면은 알아서 요 주피터 노트북의 코딩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참을 쓸 경우에는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해요. 무료 버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VS 코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 파이썬이 뭘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클릭하셔도 되고요. 프린터라고 하는 지금 이거 코드예요. 코드. 프린터라고 하는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헬로우라고 요 안에 쓴 글자가 표시가 됩니다. 쌍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가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여기서 이제 코드를 추가를 하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코드를 누르시면 돼요. 요 플러스 코드를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코드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괄호하고요. 따옴표 안에 헬로우를 입력하셔도 돼요. 자, 그래도 동일하게 이제 헬로우가 출력이 됐죠. 그래서 따옴표나 쌍따옴표나 동일합니다. 그럼 어느 땐 따옴표 쓰고 어느 땐 쌍따옴표 쓰자. 내가 이 프린트 안에 헬로우하고 네, 안녕하세요. 프린트 안에 따옴표를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밖에 쌍따옴표로 감싸면 됩니다. 그러면은 따옴표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쓰고자 하는 문자 안에 그냥 일반 따옴표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겉에 이제 쌍따옴표로 감싸 주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안에 나는 쌍따옴표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따옴표로 감싸 주시면 됩니다. 요거 때문에 따옴표랑 쌍따옴표가 나눠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C 언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자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사용을 하고요. 여러 개의 문자 같은 경우는, 문자열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를 사용하는데요. 파이썬 언어는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따옴표, 쌍따옴표 둘 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지금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지금 우리는 1_print.ipymb라고 하는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의 코딩 방식의 파일을 지금 컴퓨터한테 우리 이거 실행 중이야 라고 해서 자원을 할당을 받아요. 실제로 윈도우한테 프로세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특별한 너는 무슨 프로그램이구나 그럼 내가 자원 할당해 줄게 라고 해서 자원을 할당 받아요. 자원을 할당 받은데 이 주피터 노트북의 방식은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얘를
할당받은 걸 다시 반환을 하지 않아요. 얘가 종료되기 전까지. 그래서 할당받은 자원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추가를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위에 코드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메모리상에 코드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요 코드 왼쪽에 보시면 번호가 있거든요. 조그맣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실행한 순서예요.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번호가 늘어나거든요. 요게 이제 실행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 썼으면은 초기화 시켜줄 수도 있어요. 다 썼으면은 실제 컴퓨터한테 반환을 해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리스타트 누르시면 됩니다. 요 리스타트 누르시면은 이제 컴퓨터한테 이제 그 썼던 자원들을 다 반환을 해줘요. 예스 누르시면은 다시 실행하면 1번부터 되죠. 그리고 요 밑에 결과를 또 지우고 싶으시면은 요 모든 셀의 출력 지우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실행을 누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동시에 실행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드를 멈추지 않고 하나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의 방식이에요. 저는 사실 이 방식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냥 파이썬 파일만 만들어가지고 막 크롤링하고 그래가지고 사이트에서 많이 막 차단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은 잘 짤 수 있는 그런 툴의 사용법이나 방법도 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코드의 추가는 요 밑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로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위에 왼쪽 위에 보면은 요 플러스 코드로 해 주셔가지고 이제 실행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편한 방법으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들이 또 많이 있어요. 프린트에서 안녕하고 콤마를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콤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콤마를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콤마 같은 경우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돼서 추가가 됩니다. 결과를 봤을 때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문자열을 순수하게 더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고 더하기를 통해서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더하기를 하면은 띄어쓰기가 안 되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줄을 이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여러 줄을. 그럴 때는 따옴표 또는 쌍따옴표 3개를 입력하시면 돼요. 3개. 3개 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하고 3개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줄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쌍따옴표 또는 따옴표 3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따옴표 3개도 됩니다. 따옴표 3개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줄바꿈 여러 줄을 표시할 때 이 파이썬 언어에서 PEP8이라고 하는데요. 언어긴 한데 여러 사람이 프로그램을 할 때 그래도 웬만하면 형식을 맞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프로그램에서 버그는 나지 않는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할 때 규약이 있어요. PEP8이라고 하는 규약. 거기서 이제 한 줄에 너무 긴 코드는 이제 가독성을 해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몇 글자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줄에 또 너무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역슬래시를 통해서 이렇게 줄바꿈을 할 수가 있어요. 역슬래시를 하고, 네. 여기 역슬래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같은 줄로 인쇄이 됩니다. 같은 줄로. 네. 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하면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같은 줄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줄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은 요 역슬래시를 통해서 그 좀 줄바꿈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좀 편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변수 같은 경우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여기 그 문자열을 표현을 할 때 그 포맷 방식이 있어요. 포맷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A값하고 이 중괄호로 값을 비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뭐 B값 B값하고 이 중괄호로 값을 비워두신 다음에 여기다 점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점 포맷이라고 이렇게 몇 글자 치면은 요게 이제 자동으로 많이 쓰는 것들 아니면은 이 글자에 맞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 글자 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점 F라고만 하시면은 요 포맷이라고 나오죠.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여기 A, B 입력해 주시면은 요거는 어떤 원리냐면은 요 문자죠. 요 쌍따옴표 안에 있는 쌍따옴표 안에 있는 값, 포맷 값. 그래서 요 콤마를 계속 늘릴 수 있어요. 요 A 값은 요 첫 번째 요 중괄호로 들어가고요. 요 B 값은 이렇게 두 번째 중괄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점 포맷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헷갈려 가지고요. 그럼 좀 쉬운 방법이 있긴 한데요. 좀 쉬운 방법이 요거는 사실 또 선언 안 해줘도 돼요. 이미 위에 있는 메모리 값에서 메모리 값에 있는 거 가져와도 되는데요. 그냥 헷갈릴까봐 지금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방법보다는 그 F 스트링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F 문자요. 그래서 그 문자열 앞에 F를 붙여준 다음에요. 자, 요 안에 뭐 A 값하고 요 가로 안에 요 변수명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B 값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F를 붙여준다는 게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 F를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A는 첫 번째 A, 요 B는 두 번째 B. 요 방식이 왜 편한 게 요게 좀 더 직관적이어 가지고요. 요 값이 그 포맷 방식 같은 경우는 요 순서를 맞춰 가지고 순서대로 들어가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순서랑 상관없이 그냥 요 변수의 이름으로 해서 값을 딱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F스트링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요거 쓰려면은 파이썬 3.6 버전 이상부터 그 지원을 해요. 저희가 지금 쓰는 버전은 뭐 3.9.7이고 요 책은 이제 3.8.8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입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출력들은 프린터는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자주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 값을 확인하거나 그럴 때 요 아래 터미널 창에서 이 값이 어떤 값인지 그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그 굉장히 자주 쓰는 방식이고요.